시어머니 장례식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자. 시댁 식구 누구도 그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영정 앞에서 누구보다 슬피 울었어요. 언니, 이제야 왔습니다. 시동생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언니 50년 전 그날을 용서해 주세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평생 차갑게 사셨는지를.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우리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어머니 돌아가셨어. 시동생 목소리였어요. 담담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드디어라는 안도감이 섞인.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검은 옷, 수건, 그리고 마음의 준비. 3년이었지. 시어머니를 간병한 시간. 길고, 외롭고, 차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셨으니까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멀고, 이웃도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 속에서도 웃지 않고 계셨어요. 평생 저렇게 사셨지. 차갑고, 말없고, 혼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시동생, 직장 동료, 몇몇 이웃, 그리고 친척 몇 명. 모두 짧게 인사하고 빠르게 나갔어요. 이게 시어머니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쓸쓸했습니다. 오후 3시쯤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차림에 낡은 한복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구야? 몰라. 엄마 친구. 엄마한테 친구 있었어. 여자는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영정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여자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꿇었어요.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친구세요? 아니면 친척? 시동생들이 물었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일단 조문하고 가세요. 여자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조의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게 건넸어요. 부디 잘 가시길.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저는 봉투를 봤습니다. 겉면에 고 김정수님 영전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박영희. 올케 언니, 저 사람 누구야?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몰라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상하네. 엄마한테 친구 없었는데. 그러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시어머니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언니, 시어머니한테 동생이 있었나? 3년 동안 간병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끊겼어요.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시동생들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저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작게 말했어요. 오늘 낯선 여자가 왔어요. 누구였을까요? 영정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조의금을 정리하며 박영이라는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봉투가 두꺼웠어요. 열어봤습니다. 돈과 함께 작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언니, 50년 전 그날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언니 인생을 망쳤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사죄하러 왔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영희,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전? 인생을 망쳤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저 여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키우며 외롭게 사셨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말을 아끼고 감정을 숨기고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3년 동안 간병했지만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발인이었습니다. 관을 옮기며 시어머니 짐을 정리했어요. 옷, 이불, 작은 세간들. 많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엄마 방 정리 좀 해줘. 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서랍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까지, 낡은 수건,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을 수 있는 분이었구나. 두 번째 사진. 시어머니 옆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둘이서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72년 공장 앞에서 정순이와 영희. 영희. 어제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젊은 시어머니와 젊은 영희. 둘 다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둘은 친구였구나. 그런데 왜 50년 동안 만나지 않았을까? 왜 영희는 인생을 망쳤다고 했을까? 세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영희, 그리고 남자. 셋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누구일까? 뒷면을 봤습니다. 1973년 세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웃고 있었고, 남자도 웃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만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했습니다.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오래된 다이어리였습니다. 펼쳤습니다. 1973년.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오늘 그 사람이 영희와 결혼한다고 했다.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영희와 결혼? 영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좋아한 건 나였지만 고백하지 못한 것도 나였으니까.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좋아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누군가를 사랑했구나. 하지만 이루지 못했구나. 나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과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저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평생 혼자 사셨는지, 왜 차갑게 사셨는지, 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셨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에게 빼앗겼으니까, 그 아픔을 평생 혼자 삼키셨으니까.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시어머니의 얼굴. 웃고 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밖에서 시동생이 불렀습니다. 올케 언니, 이제 출관이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진과 다이어리를 챙겼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영희. 그 여자는 시어머니, 친구였구나.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랑한 사람과 결혼했구나. 50년 동안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 장례식에 왔구나. 왜 이제야? 궁금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박영희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시어머니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발인을 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떠나셨어요. 장례식장도 조용했고
마지막 가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이가 말했어요. 옳게, 오늘 좀 이상했지. 뭐가? 그 여자 말이야. 아무도 모르는 여자. 응, 이상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누구였을까? 몰라. 엄마한테 친구 없었는데. 진우이도 고개를 저었어요. 옳게, 조의금 봉투 봤어. 응. 이름이 뭐였더라? 박영희. 박영희. 진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옳게, 나 그 이름 처음 들어. 나도. 엄마한테 영희라는 친구 있었어. 3년 동안 간병하면서 한 번도 못 들었어. 진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끝까지 비밀투성이네. 평생 혼자 사시고 친구도 없고 말도 없고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과거도 감정도 아무것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박영희, 저 여자는 누구일까?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시어머니와 영희, 둘이서 웃고 있는 사진. 친구였구나. 하지만 왜 50년 동안 만나지 않았을까?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언니 50년 전 그날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언니 인생을 망쳤습니다. 인생을 망쳤다. 무슨 뜻일까? 다이어리도 다시 봤습니다. 영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좋아한 건 나였지만 고백하지 못한 것도 나였으니까. 그 사람? 시어머니가 좋아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영희와 결혼한다고 했다. 이 문장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영희가 시어머니가 좋아한 사람과 결혼했구나. 그날 저녁 진우이가 전화했습니다. 옳게. 응. 나 오늘 엄마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응. 아무도 박영희 모른대. 엄마 옛날 일도 물어봤어. 그래. 다들 엄마 혼자 사셨다고만 알고 있어. 친구도 없고, 연애도 안 하고. 그럼 박영희는 누구야? 모르겠어. 진우의 목소리가 답답해 보였어요. 옳게, 너 혹시 뭐 찾은 거 없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옳게. 응, 있어. 뭔데? 편지. 그리고 사진. 다음 날, 진우이가 집에 왔습니다. 옳게, 보여줘. 저는 편지와 사진을 꺼냈어요. 진우이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인생을 망쳤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진우이 얼굴이 굳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엄마야? 응. 옆에 이 사람이 박영희. 그런 것 같아. 세 사람이 찍은 사진도 봤어요. 이 남자는 누구야? 몰라. 엄마, 영희, 그리고 남자. 진우이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1973년 세 사람. 옳게, 이거. 진우이가 저를 봤어요. 혹시 이 남자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한 사람? 응. 그리고 영희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다. 그런 것 같아.
진우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응. 평생 그 사람 좋아하다가 혼자 사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왜 말 안 하셨을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말 못 하셨겠지. 응. 친구한테 사랑하는 사람 빼앗겼는데 누구한테 말해? 진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옳게, 나 박영희 찾고 싶어. 나도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의금 봉투에 주소 있었어. 진짜. 응, 뒷면에 작게 적혀 있었어. 이틀 후, 저와 신우이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 낡은 건물, 쓸쓸한 풍경. 3층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야? 응. 진우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희가 나왔어요.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저희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진우이가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한참 문 앞에 서서 우물쭈물했어요.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낡은 가구, 오래된 이불, 쓸쓸한 공기. 앉으세요. 영희가 방석을 내왔습니다. 저희는 앉았어요. 영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모, 저희 어머니랑 무슨 사이셨어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였어요. 친구요? 네. 옛날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에요. 같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영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순이. 아니, 너희 어머니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둘 다 가난했고, 둘 다 혼자였고, 둘 다 외로웠죠. 그런데 영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하셨는데요? 진우이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쓰신 거 맞죠? 영희가 편지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을 망쳤다고 쓰셨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영희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진우이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영희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희를 봤어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정순이가 좋아한 남자.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정순이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영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좋았어요. 진우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정순이는 말을 못했어요. 고백을 못했어요. 소심했거든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했죠. 영희야, 나 저 사람 좋아해. 저는 알면서도 영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갔어요. 뭐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친구가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네. 그런데 먼저 다가갔다고요? 죄송해요. 영희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한테 빼앗긴 거였어요. 그 남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어요?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저를 선택했어요. 정순이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진우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정순이는 축하한다고 했어요. 영희가 울었습니다.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정순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 뒤로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연락을 끊었어요. 결혼식에도 안 왔어요. 그 후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정순이 인생을 망쳤어요. 정순이는 평생 혼자 사셨죠. 결혼도 안 하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결혼은 하셨어요. 네. 영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시아버지랑 결혼하셨어요. 아들도 낳으셨고요. 그럼,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대요.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우이가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영희에게 건넸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영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좋아한 건 나였지만 고백하지 못한 것도 나였으니까. 영희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언니, 결혼은 했지만 사랑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영희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이도 울고 있었어요. 방 안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암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아이도 낳았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정순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장례식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니한테 사과하려고. 저는 영희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눈물 자국,
늙고 작아진 모습. 이 사람도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았구나. 진우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네, 우리 엄마. 시린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를 용서하셨을까요? 마지막까지 미워하셨을까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영희를 미워하셨을까? 아니면 용서하셨을까? 그 답을 이젠 알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집을 나왔습니다. 진우이와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골목을 걸으며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옳게. 진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 너 어떻게 생각해? 뭘? 영희 말이야.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진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도 잘못했지만. 응. 그 사람도 영희를 선택했잖아. 그러게. 엄마만 혼자 아팠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그 아픔을 혼자 삼키셨구나.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견디셨구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우이가 물었어요. 옳게, 엄마 유품 더 있어? 응, 좀 남았어. 같이 정리하자. 그래.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남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찍은 사진이 많았어요. 젊었을 때, 중년일 때, 노년일 때, 전부 혼자였습니다. 옳게, 이거 봐. 진우이가 사진 한 장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오빠야? 그런가 봐.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키우면서는 행복하셨을까? 진우이가 물었어요. 그랬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전부였을 거야. 응.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들은 있었으니까. 시린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사진도 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단 2장밖에 없었어요. 옳게, 엄마 표정 봐. 웃고 있는데 눈이 안 웃어. 진우이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입꼬리만 올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을까? 진우이가 물었어요. 뭘? 엄마가 다른 사람 좋아했던 거. 몰랐겠지. 엄마 혼자만 알고 계셨겠지. 그랬을 거야. 평생. 진우이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오래된 편지 몇 장이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가 잘 됐소. 곧 집에 갈게요. 기다려줘서 고맙소. 다정한 글씨체였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진우이가 말했습니다. 응. 근데 엄마는 마음이 없었지.
또 다른 편지를 받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아요. 괜찮아요. 나는 당신만 사랑하면 되니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네. 응. 신우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도 아버지도 다 외로웠구나. 사랑 없는 결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마지막 편지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쓴 것 같았어요. 여보, 평생 고마웠소. 나는 행복했소. 당신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도 알았소. 하지만 괜찮았소.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소. 부디 이제는 행복하시오. 진우이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짝사랑하셨구나. 시어머니를. 옳게. 응. 이 집 사람들. 전부 슬프네. 응. 엄마는 다른 사람 사랑하고, 아버지는 엄마 사랑하고, 근데 아무도 행복하지 못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랑이 이렇게 슬픈 거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차갑게 대하시던 모습, 말없이 계시던 모습, 혼자 식사하시던 모습. 시어머니는 제게도 마음을 안 주셨지. 3년 동안 간병했지만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평생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혼자 사신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줄 수 있었을까? 시어머니는 마음 주는 법을 잊으신 거였어요. 아니, 처음부터 배우지 못하신 거였어요. 불쌍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참 외로우셨겠다. 다음 날, 진우이가 전화했습니다. 옳게. 응. 나 어젯밤에 생각했어. 뭘? 엄마가 영희를 용서했는지 알고 싶어. 어떻게? 엄마 일기장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그래, 같이 보자. 신우이 집에서 만났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차근차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1973년 영희와 그 남자가 결혼한 해. 오늘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고 싶었다. 1975년 시어머니가 결혼한 해. 오늘 결혼했다. 사랑은 아니다. 하지만 혼자는 외롭다. 1980년 아들이 태어난 해. 아들이 태어났다.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다. 1990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해. 남편이 떠났다. 미안하다. 사랑하지 못해서. 2000년 아들이 결혼한 해. 아들이 결혼했다. 며느리는 좋은 사람 같다. 부디 사랑하며 살기를. 그리고 마지막 장. 2020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며느리가 나를 돌봐준다. 고맙다.
하지만 말하지 못한다. 평생 남에게 기대본 적 없는 내가 이제 와서 약해지기 싫다. 영희 생각이 난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각난다. 미워하지 않는다. 영희도 사랑했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한다. 영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사랑하며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아들이 있었으니까. 진우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옳게. 응. 엄마, 영희 용서하셨어. 응. 근데 왜 이렇게 슬플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평생 외로우셨으니까요. 옳게 영희한테 이거 보여줘야 할까? 진우이가 물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응. 영희도 알아야 해. 응. 언니가 용서했다는 걸. 진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야 영희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겠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까요? 용서는 하셨지만 평생 외로우셨잖아요. 그게 제일 슬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위로도 되고 공감도 되고 정확히 우리 채널 나도 그랬어요의 목표잖아요. 앞으로도 시니어 여성분들이 내 얘기 같다며 눈물 흘리고 나도 그랬어라며 위로받는 그런 이야기 계속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은 자료 많이 찾아주시면 저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글로 보답할게요. 그럼 바로 이어갑니다. 동반자 영희에게 전하는 용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었어요. 진우이가 물었습니다. 옳게 정말 가져갈 거야? 응. 영희한테 보여줄 거지. 그래야 할 것 같아. 옳게. 응. 나도 같이 갈래. 진우이가 말했어요. 괜찮아? 응. 나도 영희 만나고 싶어. 엄마 대신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진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영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 3층 방,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가 저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또 오셨어요? 네, 드릴 게 있어서요. 영희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방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영희가 다이어리를 봤어요. 이게 어머니 일기장이에요. 진우이가 말했습니다. 저번에 일부만 보여드렸잖아요. 전부 읽어보세요.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돼요? 네. 진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어요.
1973년. 오늘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고 싶었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1975년. 오늘 결혼했다. 사랑은 아니다. 하지만 혼자는 외롭다. 영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1980년. 아들이 태어났다.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다. 영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1990년, 2000년, 2010년. 시어머니의 삶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어요. 마지막 장. 2020년. 영희 생각이 난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각난다. 영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 영희도 사랑했으니까. 그 사람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한다. 영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영희가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언니, 언니. 한참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와 신우이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지만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언니가 용서하셨어요? 네.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모를 용서하셨어요. 고마워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모.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모가 평생 죄책감에 사는 거. 신우이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영희가 또 울었습니다. 근데 전 너무 잘못했어요. 알아요. 정순이 인생을 망쳤어요. 알아요. 하지만 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용서하셨어요. 이제 이모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천천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저도 말했습니다. 이모, 어머니는 불행하지만은 않으셨어요.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일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있어서 괜찮았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들은 있었으니까요.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영희가 작게 말했어요. 정순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알아요. 평생 미안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신우이가 영희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하면서 사세요. 하지만 괴로워하진 마세요. 그게 어머니가 바라는 거예요. 영희가 신우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와 줘서.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젊은 시어머니와 영희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이거요. 영희가 사진을 봤어요. 이게 어머니 유품에 있었어요. 이모랑 같이 찍은 사진이요. 어머니, 이거 버리지 않으셨어요. 영희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정순이가 이걸 갖고 계셨어요? 네. 50년 동안? 네. 영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모, 이거 가지세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제가요? 네.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실 거예요. 이모가 갖고 계시는 게 영희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영희와 함께 시어머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이는 착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항상 저를 챙겨줬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 제가 힘들어하면 정순이가 대신 일해줬어요. 밥도 나눠줬어요. 도시락 싸올 돈 없으면 자기 것 나눠주고 영희가 웃으며 울었어요. 그런 언니를 제가 배신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네. 이모도 후회하며 사셨잖아요. 네. 그럼 됐어요. 네. 어머니도 외로웠고, 이모도 괴로웠고, 둘 다 힘들었어요. 이제 그만 서로 놓아주세요. 신우이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네. 이제 그만 놓아야겠죠. 저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만 갈게요. 네. 정말 고마웠어요. 영희가 문 앞까지 따라왔어요. 이따금 찾아뵈도 될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신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순이 산소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영희는 문 앞에 서서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골목을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옳게. 응. 잘한 거 맞지? 응, 잘한 거야. 엄마도 기뻐하실까? 그럼 영희도 이제 좀 편해지겠지? 그럴 거야.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옳게. 응. 고마워. 뭐가? 나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아니야. 옳게 덕분에 엄마 진심도 알고 영희도 만나고 저는 신우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 거지. 응. 시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그럴까? 그럼 버스가 왔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영희가 사는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도 용서받았어요. 이제 두 분 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햇살이 버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영희를 만나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하지만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셨을까? 그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전화했습니다. 옳게. 응. 나 오늘 엄마 방 마지막 정리했어. 그래. 근데 이상한 거 발견했어. 뭔데? 편지야. 편지. 응. 봉투에 적혀 있어. 뭐라고? 며느리에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올케한테 주는 편지야. 나한테. 응. 언제 쓴 건지 모르겠는데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용은? 안 봤어. 올케가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내일 가져갈게.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편지를 3년 동안 간병했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셨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 내용이 자꾸 궁금했어요. 다음 날 신우이가 왔습니다. 봉투를 건넸어요. 옳게, 이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어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옳게, 나 옆에 있을까? 신우이가 물었어요. 같이 보자. 그래.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먼저 말한다. 고맙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3년 동안 나를 돌봐줘서 정말 고마웠다. 말하지 못했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다.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냥 차갑게 대했다. 미안하다. 신우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다. 내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적어도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나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 못했다. 그 아픔을 아들이 겪지 않아서 다행이다. 며느리에게 부탁이 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마라. 차갑게 대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평생 혼자 살았다. 마음을 주는 법을 몰랐다. 사랑받는 법도 몰랐다.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며느리 덕분에 마지막은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들이 있었다. 외로웠지만 견딜 수 있었다. 영희를 용서한다. 영희도 사랑했을 뿐이다. 나도 사랑했을 뿐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운이 없었을 뿐이다.
며느리,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하게 살아라. 나처럼 살지 마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시어머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고마웠다고 말씀하셨어. 진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옳게. 응. 엄마, 정말 고마워했어. 응. 한참 둘이서 울었습니다. 옳게. 진우이가 말했어요. 응. 우리 엄마 산소 가자. 지금. 응. 이거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산 위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산소 앞에 섰어요. 비석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꾸 김정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이도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고맙다고 하셨죠?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 사랑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머니는 영희를 용서하셨죠. 평생 괴로우셨을 텐데, 그래도 용서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저도 배울게요. 진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영희 만났어요. 일기장 보여드렸어요. 영희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용서했다는 거 알고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영희도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엄마, 진우이가 또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충분히 사랑했어요. 저를, 오빠를, 그리고 올케를. 말로는 안 하셨지만 우리 다 알아요. 진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랑하는 그 사람도 거기서 만나세요. 그리고 이번엔 행복하세요. 진우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할게요.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할게요. 어머니가 못 하신 것들 제가 할게요. 그게 어머니 바라시는 거죠.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와 신우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옳게. 응. 엄마 정말 멋진 분이셨어. 응. 외로웠지만 견뎠잖아. 응.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 그러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게, 우리 자주 보자. 그래. 엄마 산소도 같이 가고. 응. 영희도 데려오자. 그래, 그러자. 셋이서 엄마 뵈러 가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석양이 저희를 비췄어요. 옳게. 응. 엄마, 이제 행복하실까? 그럼. 진짜. 진짜. 거기선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까? 만났을 거야. 그럼 좋겠다. 그럴 거야.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나왔어요. 시어머니, 이젠 정말 행복하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이렇게 혼자 밥을 하셨겠지.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으니까요. 아들이 결혼하고 집을 떠난 후 쭉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마라. 차갑게 대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간병했지만 항상 의무감이었어요. 해야 하니까, 며느리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하시니까 저도 마음을 닫았어요. 어차피 고맙다는 말도 안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지를 읽고 나니 후회만 남았어요. 제가 먼저 따뜻하게 대할 걸 그랬어요. 고맙다는 말 안 들어도 괜찮았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다음 날 신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옳게. 왜? 나 후회돼. 뭐가?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릴 걸.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할 걸.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응. 나도 후회돼.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신 줄 왜 몰랐을까? 가끔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만 물었는데 진짜 안부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신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얼굴 보러도 잘 안 갔어. 바쁘다는 핑계로. 옳게, 나 진짜 나쁜 딸이었어. 아니야, 아니야, 나쁜 딸이야. 신우이가 울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롭게 사시는 줄 알았으면 더 자주 갈 걸. 손도 잡아드릴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래. 옳게. 나도 후회돼. 같이 밥 먹자고. 한 번이라도 할 걸. 손 한 번 잡아드릴 걸. 시어머니 손. 한 번도 안 잡아봤어. 왜 안 잡아봤을까?
둘이서 한참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옳게. 응. 우리 못난 것 같아. 응.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하고 살아계실 때는 왜 몰랐을까? 살아계실 때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신우이가 말했어요.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응. 엄마 안 돌아오시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시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 걸 그랬어요. 차갑게 대하셔도 저는 따뜻하게 대할 걸 그랬어요. 그럼 시어머니도 조금은 덜 외로우셨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맞으시죠? 네, 이모. 저 정순이 산소 가고 싶은데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이모도 올라오시죠?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주말 셋이서 만났습니다. 저, 신우이, 영희,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소 앞에 섰습니다. 영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언니, 영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왔어요. 50년 만에. 정말, 정말 미안해요. 영희가 울었습니다. 저와 신우이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언니,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요. 근데 언니가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알고 조금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언니. 정말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어요. 언니,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자주 안 찾아뵈어서. 더 자주 올 걸. 손도 잡아드릴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신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더 잘해드릴 걸. 먼저 마음 열 걸. 차갑게 대하셔도 저는 따뜻하게 대할 걸. 그랬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셋이서 한참 울었습니다. 산소 앞에서 소리 없이. 얼마나 지났을까?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응, 엄마 용서하셨잖아. 우리도, 영희도, 그리고 편지도 남기셨잖아. 응, 그게 엄마 마음이었을 거야. 우리 후회하지 말자. 신우이가 말했어요. 엄마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옳게, 영희 이모. 네, 우리 이제
후회 대신 기억하자. 엄마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자. 외로웠지만 용서할 줄 알았던 분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순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착했어요. 아팠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영희가 시어머니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언니처럼 셋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옳게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응. 앞으로 자주 오자. 그래. 영희 이모도 같이. 네. 고맙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셋이서 엄마 뵈러 오는 거야. 좋아. 그럼 엄마도 외롭지 않으실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시어머니, 저희가 자주 갈게요. 외롭지 않게 계속 찾아뵐게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약속대로 매주 시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셋이서 저, 신우이, 영희, 꽃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어요. 어느 날 산소를 청소하며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옳게. 응. 나 요즘 엄마 생각 많이 해. 나도. 근데 이제는 후회보다는 신우이가 말을 멈췄어요. 고마움이 먼저 들어. 응.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용서하는 법.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팠지만 영희 이모를 용서하셨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러게.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영희가 풀을 뽑으며 작게 말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뭐려? 정순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영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팠을 텐데 저를 용서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시어머니 비석을 봤습니다. 꾸 김정순.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시어머니? 저였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옳게. 신우이가 불렀어요. 응. 나 엄마한테 배우고 싶어. 뭘? 용서하는 법.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싸웠거든. 그래. 응. 큰 싸움은 아닌데 계속 마음에 걸렸어. 근데 엄마 생각하니까 그냥 용서하자 싶더라. 사소한 거 가지고 평생 앙금 남기고 싶지 않아. 엄마처럼은 안 살고 싶어.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평생 혼자 외롭게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옳게도. 응.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 자주 하려고. 사랑한다는 말도. 시어머니는 평생 그런 말 못하고 사셨잖아. 응.
나는 하면서 살고 싶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뭐요? 용서받는 법. 정순이는 저를 용서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저를 용서 못해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끔 거울 보면 미운 제 얼굴이 보여요. 넌 정순이를 배신했어. 그런 소리가 들려요. 진우이가 영희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네. 엄마가 용서하셨잖아요. 네. 이제 이모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모가 계속 괴로워하시면 엄마도 슬프실 거예요. 영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정말이에요. 엄마는 이모가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셨어요. 진우이가 말했습니다. 일기장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영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엄마 마음이었어요. 영희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순아. 고마워. 한참 셋이서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함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옳게. 진우이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약속하자. 뭘? 엄마처럼 살지 말자. 응. 마음 닫고 살지 말자. 응. 사랑하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하자. 응.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 영희 이모도요. 저도요. 당연하죠. 진우이가 웃었습니다. 이모도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자신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사세요. 그게 엄마가 바라시는 거예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노력이 아니라 꼭 그러세요. 네. 약속이에요. 네. 약속. 영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석양이 저희를 비췄어요. 옳게. 응. 나 오늘 집 가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할 거야. 그래. 엄마 생각하면서. 응. 용서하는 법 배우면서. 진우이가 웃었습니다. 나도.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좋네. 시어머니는 못 하셨지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응, 맞아. 그게 어머니 바라시는 거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졌습니다. 영희 이모,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꼭 올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영희가 손을 흔들며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옳게. 응. 나 영희 이모 보니까 신기해. 뭐가? 처음엔 미웠거든. 응. 엄마 인생 망친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는 안 미워. 진우이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나도.
평생 죄책감에 살았잖아. 그러게 이모도 힘들었을 거야. 응. 엄마만큼은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는 같이 엄마 뵈러 오고 싶어. 신우이가 말했어요. 셋이서 가족처럼. 그게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응. 혼자 외로우셨으니까. 이제 셋이서 찾아뵙는 거. 좋은 생각이야. 그치. 신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 응. 오늘도 산소 갔다 왔어. 응. 힘들었지. 아니, 괜찮아.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이 놀랐어요. 왜 그래? 그냥, 갑자기? 고마워서. 뭐가? 다. 저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줘서. 사랑해줘서.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응. 많이. 그날 저녁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마주 보며 시어머니는 평생 이런 시간이 없으셨겠지.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밥 먹는 시간. 저는 이게 있어서 행복해요, 시어머니. 감사해요.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용서하는 법, 사랑하는 법. 이제 저도 따뜻하게 살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매주 시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셋이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산에는 꽃이 피어 있었어요. 진달래, 개나리, 벚꽃. 옳게 예쁘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응, 예뻐. 엄마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 그럴 거야. 영희가 꽃을 꺾어 시어머니 산소에 놓았어요. 언니, 봄이에요. 꽃이 참 예뻐요. 언니도 거기서 꽃 보고 계시죠? 영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올케도 잘 지내고 영희 이모도 건강하세요. 저도 남편이랑 잘 지내요. 엄마 덕분이에요. 신우이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잘 배우고 있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요즘 행복해요. 남편한테 매일 고맙다고 말해요. 사랑한다고도 자주 말하고요. 어머니가 못하신 것들 제가 하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 바라시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언니,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물론 가끔, 아직도 죄책감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저를 용서하셨으니까. 저도 저를 용서하려고요. 천천히요. 영희가 웃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셋이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평화롭게 옳게 진우이가 불렀습니다. 응, 나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뭔데? 엄마, 지금 행복하세요? 진우이가 하늘을 봤어요. 거기서 그 사람 만나셨어요? 이번엔 사랑하고 계세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햇살이 내려왔어요. 엄마, 대답 같아. 진우이가 웃었습니다. 햇살로. 저도 웃었어요. 그런 것 같네. 그치? 응. 영희도 하늘을 봤습니다. 정순아. 행복해야 해. 이번엔 정말 행복해야 해. 영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꽃길이었어요. 옳게. 응. 나 오늘 남편한테 저녁 해줄 거야. 그래. 응. 엄마 생각하면서. 좋네. 엄마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한테 밥 못 해주셨잖아.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진우이가 말했습니다. 감사하면서 해줄 거야. 나도.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오늘 좋아하는 반찬 해줄 거야. 그래, 그러자. 응. 우리 엄마처럼 살지 말자. 응, 약속. 버스 정류장에서 영희와 헤어졌습니다. 이모,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꼭 올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영희가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옳게. 진우이가 말했습니다. 응. 영희 이모, 요즘 표정 밝아졌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처음 봤을 땐 평생 죄책감에 사는 사람 같았는데. 응. 이제는 조금 편해 보여. 엄마 덕분이야. 응. 엄마가 용서해 주셨으니까. 진우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대단하다. 그러게.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나도. 버스가 왔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매주 찾아뵐게요. 셋이서 가족처럼 외롭지 않으시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맞아줬어요. 왔어. 응. 오늘도 산소 갔다 왔어. 응. 힘들었지. 아니,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내가 해줄게. 진짜. 응.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냄비가 끓는 소리. 시어머니도 이런 소리 들으며 사셨겠지. 혼자서. 외롭게.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 여보. 응. 고마워. 뭐가 옆에 있어줘서. 사랑해줘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응.
많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했어? 이것저것.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 사소한 대화였지만 따뜻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이런 시간이 없으셨겠지.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으며 이야기하는 시간. 저는 이게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거기서 보고 계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잘 배우고 있어요. 용서하는 법, 사랑하는 법, 따뜻하게 사는 법. 고마워요, 시어머니. 며칠 후, 시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산소로 갔어요. 이번엔 음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김치, 밥. 엄마, 저희가 해왔어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영희도 음식을 놓으며 말했어요. 언니, 함께 먹어요. 옛날처럼 셋이서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맛있다. 응. 엄마도 좋아하시겠다. 그럴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이 피날렸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함께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 못 하신 것들 저희가 할게요. 그게 어머니 바라시는 거잖아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이제 저도 행복하게 살게요. 언니 목까지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하게 저희를 감쌌어요. 산을 내려오며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옳게. 응. 나 오늘 정말 행복해. 나도 엄마 덕분이야. 응.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 평생 잊지 않을게. 나도. 약속. 응, 약속.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 잘 간직할게요. 용서, 사랑, 따뜻함.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 저희도 행복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시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노을이 지고 밤이 왔습니다. 별이 떠올랐어요. 그 별 중 하나가 시어머니일 것 같았습니다. 반짝이며 저희를 지켜보는 버스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참 복잡하다고. 미워하면서도 용서하고, 아파하면서도 사랑하고. 시어머니는 평생 외로우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 채로. 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영희도, 그 사람도, 자신도, 그저 조용히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귄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게 시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선물입니다.